자, 여기 아주 간단한 경제 상식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물건값이 싸지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당연히 좋겠죠. 삼겹살 가격이 반값이 되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으로 떨어지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남기는 것, 그게 자본주의의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치과 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오르고 지하철 요금도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유독 10년 전보다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과거에는 300만 원, 40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29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가격 파괴 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안 건강과 주머니 속 돈, 그리고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라는 세금을 동시에 갉아먹고 있는 위험한 신호거든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이 틀렸기를 바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번만큼은 그 속담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오늘 저는 이 29만 원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치과업계의 충격적인 진실과 공장형 치과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전봇대나 상가 유리창에서 임플란트 29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셨다고 가정해봅시다. 심지어 39만 원도 아니고 29만 원이라니 정말 혹하는 가격이잖아요. 마치 백화점 명품관에 갔는데 샤넬 가방을 10만 원에 판다고 써붙여 놓은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와, 진짜 싸다, 당장 예약해야지 하거나 아니면 에이, 설마 뭔가 있겠지 하고 의심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임플란트라는 상품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라면처럼 봉지 하나 뜯으면 끝나는 완제품이 아니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임플란트는 건물 짓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을 파서 기초 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는 3단계 공사가 필요하거든요. 치과 용어로는 잇몸뼈에 박는 나사를 픽스처라고 하고 그 위에 연결하는 기둥을 지대주, 그리고 우리가 씹을 때 쓰는 치아 모양의 머리를 크라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29만 원이라는 가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이 가격은 건물로 치면 딱 기초 공사비, 즉 나사 하나값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가격표만 보고 치과 상담실에 들어가는 순간 아주 노련한 상담실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환자분 29만 원은 나사 비용이고요. 기둥 세우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씹으셔야 하니까 머리도 올리셔야죠. 이것도 추가 비용입니다. 게다가 정밀 엑스레이도 찍으셔야 하고 마취 비용도 따로 들어갑니다.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면 최종 결제 금액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 있는 경우가 대반입니다. 이건 마치 50만 원짜리 최신형 자동차를 판다고 해서 갔더니 바퀴도 없고 핸들도 없고 엔진도 없어서 옵션으로 다 따로 사야 차가 굴러간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미끼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마트에 가면 계란 한 판을 1,000원에 판다고 해서 갔다가 결국 이것저것 담아서 10만 원 넘게 장을 보고 나오는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가격만 조금 더 받는 거라면 상술이라고 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 치과도 100만 원 정도 하니까 속은 셈 치고 치료받으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 몇 푼 더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체가 담보로 잡힌다는 데 있습니다. 가격을 후려쳐서 손님을 끌어모은 이 공장형 치과들은 박리담회로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꼼꼼하게 진료하려면 하루에 임플란트 수술을 두세 건 하기도 벅차거든요. 그런데 29만 원이라는 미끼를 물고 찾아온 수십 명의 환자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속도전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경치료 대신 그냥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를 심자고 유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치과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멀쩡한 내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격인데 집주인인 환자는 그게 더 좋은 건 줄 알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치아는 한번 뽑으면 다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격표의 유혹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최악의 선택지부터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치과를 선택할 때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소위 말하는 지뢰밭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기 전에 위험 지역을 빨간 깃발로 표시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징후가 보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치과를 나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뼈 이식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자분 잇몸뼈가 너무 약해서 임플란트가 버티질 못해요. 뼈 이식을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뼈가 정말 부족한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임플란트 환자의 90% 이상은 별도의 뼈 이식 없이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양심적인 치과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가 치과들은 기승전 뼈 이식을 외칠까요? 이유를 알면 소름이 돋습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가격 경쟁 때문에 마진이 거의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높은 비급여 항목인 뼈 이식을 끼워 파는 겁니다. 희다죠. 이건 마치 동네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500원에 판다고 써놓고 막상 들어가면 김밥만 시키면 안 되고 무조건 5,000원짜리 라면을 같이 시켜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멀쩡한 잇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뼈가루를 넣어주면서 수술비는 2배로 뻥튀기라는 마법이 펼쳐지는 거죠. 두 번째는 더 황당합니다. 바로 멀쩡한 생리뽑기입니다. 치과 치료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낮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자연 치아를 살리는 신경치료나 잇몸 치료입니다.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건강보험 수가도 낮아서 치과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는 진료거든요. 반면에 임플란트는 뽑고 심으면 끝나니까 회전율도 빠르고 목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비양심적인 치과들은 조금만 아파도 이거 못 씁니다, 뽑아야 해요 라고 단정짓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인 의사가 못 쓴다고 하는데 안 뽑을 재간이 있나요? 그렇게 억울하게 뽑혀나가는 치아가 1년에도 수천 수만 개에 달합니다. 이건 마치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치료하기 귀찮다고 손가락을 잘라내고 의수를 끼우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끔찍한 제안이거든요. 세 번째 문제점, 그리고 이게 진짜 시한폭탄입니다. 바로 공장형 진료 시스템과 섀도우 닥터 문제입니다. 29만 원 광고를 보고 찾아간 치과 대기실을 상상해 보세요. 시장통처럼 시끄럽고 사람들은 바글바글합니다. 대표 원장님 얼굴은 상담할 때 잠깐 스치듯 보고 정작 수술실에 누워서 마취가 되고 나면 낯선 의사가 들어와서 내 입안을 헤집어 놓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페이닥터들이 기계 부품 갈아 끼우듯이 수술을 합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꼼꼼히 살필 여유가 없거든요. 빨리빨리 해치워야 다음 환자를 받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신경을 건드려 감각이 마비되거나 상악동이라는 콧속 공간을 뚫어버리는 천공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합니다.
내 몸을 맡기는 건데 누가 수술하는지도 모르는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먹튀 치과입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요? 현금으로 선납하면 반값에 해준다고 해서 수백만 원을 미리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문이 닫혀 있고 원장은 연락 두절되는 사건들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가 덤핑 치과들은 애초에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환자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폐업 신고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름만 바꿔 다시 개업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죠. 치료는 중단되고 돈은 날리고 심어놓은 임플란트는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염증이 생겨 다 뽑아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터무니없이 싼 가격 뒤에는 여러분의 불필요한 지출과 신체적 고통 그리고 법적인 분쟁까지 예고된 종합 선물 세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9만 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지뢰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지들을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 우리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광고와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우는 대형 공장형 치과이고 다른 하나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제값 다 받는 평범한 개인 치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시설도 으리으리하고 가격도 싸니까요.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두 선택지의 미래 가치를 따져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공장형 치과를 선택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분석해 볼까요? 여러분이 29만 원 광고를 보고 가서 뼈 이식 추가하고 크라운 비용 추가해서 결국 120만 원을 결제했다고 칩시다. 당장은 다른 곳보다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싸게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여공이 마치 알뜰한 소비자가 된 것 같은 뿌듯함도 느끼시겠죠. 하지만 이 선택의 결과값은 5년 뒤, 10년 뒤에 청구서로 날아옵니다. 공장형 치과에서 쓰는 재료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제품인 경우가 많거든요.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구성이 약해서 몇 년 못 가서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만약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잇몸뼈와 제대로 붙지 않아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기존에 심었던 걸 뼈와 함께 통째로 파내고 다시 심어야 하는데 이건 처음 수술할 때보다 난이도가 10배는 더 높고 비용도 2~3배 더 듭니다. 게다가 잇몸뼈가 이미 많이 상해 있어서 재수술 성공률도 확 떨어지거든요. 결국 처음에 아꼈던 50만 원이 나중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의 치료비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50만 원 아끼려다 소형차 한 대 값을 날리는 꼴이죠. 반면에 동네 쥐치의 같은 양심 치과를 선택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150만 원 달라고 하니 좀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뚝뚝하게 뼈 이식은 필요 없는데 잇몸 치료부터 먼저 합시다 라고 하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치아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치료해야 할 환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려서 쓰게 해주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임플란트를 권하는 곳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진짜 파트너입니다. 자연 치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문가들은 치아 하나당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타고난 내 치아의 기능을 100%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3천만 원짜리 자산을 함부로 뽑아버리고 100만 원짜리 모조품을 심는 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강남의 한 유명 치과에서 이벤트 가격으로 수천 명의 환자를 유치했다가 갑자기 폐업해버린 사건 기억하시나요? 피해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병원을 믿고 선결제했던 피해자들은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아 건강까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싼 가격에 혹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가 날개까지 다 타버린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70%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형 치과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게 해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타내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국민들이 낸 소중한 건보료가 엉뚱한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2025년부터 지르코니아라는 재료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런 세금 누수 구멍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건보 재정이 바닥나면 그 부담은 누가 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미래의 빚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답은 나온 것 같죠? 당장 눈앞에 10만 원, 20만 원 아끼는 게 절약이 아닙니다. 그건 미래의 건강과 막대한 비용을 담보로 하는 아주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그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는 진리는 치과 치료에서만큼은 절대적인 법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9만 원, 39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치과는 일단 거르세요. 그리고 화려한 인테리어와 수십 명의 코디네이터가 있는 대형 치과보다는 원장님 한두 분이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진료해온 동네 치과를 찾으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대형 병원을 무조건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계산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치과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장비, 유지비 등을 따져봤을 때 정상적인 재료와 정성을 들여 수술한다면 절대 29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가격이 가능하다는 건 어딘가에서 비용을 깎았다는 뜻이고, 그 깎여나간 비용은 결국 진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적 논리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치과에서 홍보 차원에서 잠시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양심적으로 마진을 줄여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확률은 로또 당첨될 확률만큼이나 낮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확률 높은 쪽에 베팅하는 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치과를 고르실 때는 최소한 3군데 이상을 방문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세요. 이걸 치과 쇼핑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몸을 위한 투자 분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가서 딱 2가지 질문만 던져보세요. 첫째, 이 치아 정말 못 살리나요? 신경치료나 잇몸치료로 더 써볼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 정색하면서 아니요, 무조건 뽑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곳은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뼈 이식이 꼭 필요한가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엑스레이나 CT 사진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뼈가 어느 부분에 얼마나 부족해서 이식이 필요한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주는 의사를 찾으세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약해서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곳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실행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하시면 절대 혼자 보내지 마시고 자녀분이 꼭 동행하세요. 어르신들은 의사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옆에서 젊은 자녀가 꼼꼼하게 따져 묻는 것만으로도 과잉 진료를 막는 큰 방패가 됩니다. 둘째, 상담 실장보다는 원장님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긴 치과를 선택하세요. 치료 계획은 의사가 세우는 거지 상담 실장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상담실장이랑 가격 흥정만 30분 동안 하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역 맘카페 같은 커뮤니티에서 해당 치과의 평판을 반드시 검색해 보세요. 특히 사후 관리에 대한 후기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아프다고 했을 때 바로바로 봐주는지 아니면 예약 핑계 대면서 몇 달 뒤로 미루는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도울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왜 임플란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공장형 치과의 꼼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아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치과 잘 고르는 법을 배운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할인에 흔들리는 호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내 몸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어떤 상술에도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불안한 관중으로 남지 마세요. 옆집 철수 엄마가 어디서 싸게 했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에 귀를 닫으세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말했듯이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이고 가치는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싼 가격에 집착하다가 내 몸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발품 팔아찾은 양심적인 치과, 그리고 깐깐하게 따져보고 결정한 치료 계획은 당장은 좀 피곤하고 돈이 더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튼튼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치아는 세상 그 어떤 연금보다 든든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복리 상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앞의 파격 세일에 혹해서 내 소중한 치아를 공장의 부품처럼 취급받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평생 내 치아를 책임져줄 믿음직한 주치의를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치과 업계의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부모님의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알려드린 질문들을 가지고 치과 문을 두드려 보세요.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29만 원이라는 숫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지만 제값 주고 제대로 치료받으면 그 가치는 평생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지켜드릴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